쌍둥이를 임신하셨네요. 그런데 구름이 친부가 구단수 씨로 되어 있는데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구단수와 맹공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쌍둥이가 구단수와 맹공이를 찾아온 것도 놀랐지만 그동안 서민기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구름이의 출생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있었는데요. 맹공이와 구단수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서민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쩌다 중소의류회사로 오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지난 날을 되짚어보니 제이스 패션에서 나올 때의 수치심과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책상이 비어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든 아니든 이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인테리어부터가 제이스 패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특유의 활기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과연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마음 한편이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피어올랐습니다. 조금 긴장된 채로 대표실에 들어서자 중소의류회사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중년의 온화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고 늘 입가에는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그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민기 씨 맞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민기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다소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은 천천히 손짓으로 서민기를 의자에 앉히고 책상 위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이스 패션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실력 좋다고 소문 자자하던데요. 많이 힘드셨죠? 여기서는 오히려 더 기회가 많아요. 규모는 작지만 실력만 보여주시면 올라갈 자리는 충분하거든요. 서민기는 작게 미소 지었지만 그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때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명예를 누렸던 기억이 아찔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들어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꼭 좋은 결과로 보답드릴게요. 사장은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해낼 거라 믿어요라는 말 뒤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 회사에서 예전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 발휘해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곳조차 없었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다양한 샘플 원단과 의상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장면을 보며 서민기는 자신도 이들과 호흡할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시 시작이다.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지. 가슴속에서 은근히 타오르는 승부욕이 꿈틀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서 한 단계, 아니 그 이상으로 도약해 제이스 패션이라는 거대한 회사에 자신의 이름을 재각인시키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과거의 좌절을 반복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서민기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록 낯선 풍경이었지만 이 무대에서 어떤 빛을 낼 수 있을지 스스로를 시험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민기가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사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투자자가 새로 온다며 대표실로 오라는 말에 서민기는 대체 어떤 인물이 올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의 눈동자가 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구단수가 서 있었습니다. 단수, 너 여기 왜 온 거야? 억눌렀던 감정이 솟구치듯 서민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이스 패션에서 함께 일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갈라진 사이였습니다. 구단수는 변함없이 차분한 표정을 지으며 서민기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야, 형. 형 여기 있다는 얘기 듣고 왔어. 형 실력 필요해서 투자자로 들어왔지. 서민기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구단수가 마치 자신을 감시라도 하러 온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거기에다 제이스 패션에서 자신의 자리를 송두리째 빼앗고도 부족했느냐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내 실력? 설마 또 날 엿먹이려고? 제이스 패션에서 내 자리 뺏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기까지 쫓아온 거냐?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간힘을 써서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구단수는 짧게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형 밀어내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 형도 알잖아. 그 일 형 책임도 있었지. 그래도 난 형이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 그 말에 서민기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미 구단수를 향한 서운함과 경쟁심은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단수가 나름 진심 어린 제안을 하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나 도망치듯 여기 왔어. 근데 네가 투자자로 올 줄이야. 우연치고는 너무 불편하다. 구단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경쟁자로서도 동지로서도 특별한 인연인 서민기에게 여전히 가능성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형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야. 괜히 딱딱하게 굴지 말고 여기서 같이 제대로 해보자. 우리 서로 필요하잖아. 그 순간 서민기는 복잡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불쑥 들이닥친 구단수의 등장이 반갑지도 달갑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의 치열한 대립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구단수가 내민 손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련히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 두고 봐. 짧은 말이지만 분노와 의지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구단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곧 사장이 들어와 업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색한 공기가 조용히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 했습니다. 강진아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벌써부터 근육통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도도그룹을 운영하던 시절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그녀를 엄습해왔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외식업계 1위를 달리던 도도그룹이었지만 투자자들의 줄소송을 피할 길이 없어졌고 재정 상태는 바닥이었습니다. 이미 집안 곳곳은 압류 딱지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나온 한성미가 조용히 강진아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말에 강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속으론 버텨야지, 그래도 버텨야 해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기에 쉽게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내가 어떻게 만든 그룹인데. 무조건 다시 일어설 거야. 하지만 그 강한 말투 뒤에는 깊은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주요 투자자들은 도도그룹 지분을 회수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빚더미를 피하려고 애썼지만 이제 막판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어딜 가도 이젠 우리 편 들어줄 사람 없는 것 같아. 너 구단수나 아니면 서민기 쪽이라도 도움 좀 청할 수는 없을까? 순간 강진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구단수와 서민기는 뗄 수 없이 얽힌 인연이었지만 이미 자신의 잘못으로 관계가 산산조각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민기는 제이스 패션에서 밀려나기 전까지 일부 염치 없이 괴롭혔던 기억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 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거야. 한성민은 그저 서글픈 얼굴로 강진아의 어깨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둘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투자처를 구하거나 돈을 융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이미 평판이 망가진 상태라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변호인들도 다 빠졌고 시간도 없잖아. 강진아는 가슴속에서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전성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그 질문이 마음을 내리눌렀습니다. 한때는 서로가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모녀가 이제는 이렇게 구석에 몰려있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던 강진아의 눈에
먼 도시의 야경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 도시 어딘가에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지만 당장 오늘 밤도 버텨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끈은 미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이 막막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진아와 한성민은 괴로운 침묵 속에서 아득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맹경복은 만두가게 문 앞에서 깊게 심호흡했습니다. 상가 재건축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시간이 길고도 길었습니다. 그동안 지치고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허가가 떨어질 거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늘은 마침내 결론이 날 시점이었습니다. 도와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영사였습니다. 예전부터 동네를 지켜주던 인연으로 자잘한 사건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여러 방면으로 협조를 해줬습니다. 맹경복은 늘 내가 우릴 살렸다며 감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가와 관련된 복잡한 서류 작업을 안영사가 발벗고 나서서 바로잡아준 덕에 이렇게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맹경복은 만두 가게를 마감하고 뒤편 테이블에서 안영사를 기다렸습니다. 곧 안영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익숙하게 가게 한 구석에 자리를 잡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게 문 다 닫으셨네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신 거예요? 맹경복은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이, 안영사님 오신다길래 미리 닫았죠. 오늘은 꼭 확장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안영사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재건축 허가도 떨어졌고 가게 더 키우시려는 거죠? 축하드려요. 맹경복은 눈을 반짝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원래 성격 아시잖아요. 이 만두로 한번 제대로 터트려 보는 거 제 평생 꿈이었어요. 그런데 안영사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엔 저 혼자 말고 누군가랑 같이 그려보고 싶은 꿈이에요. 안영사는 살짝 놀란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확장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의 확장을 함께 도모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만의 인생 확장 계획 생각해 보시죠. 농담처럼 건넨 말이지만 사실 둘에게는 진심 어린 제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맹경복은 잠시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다시 사랑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인생 짧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활기차고 솔직한 분위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분쟁이 해결된 만큼 이제 다음 목표는 만두가게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맹경복은 긴장감과 설렘을 안고 안영사의 편안한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잘해볼 수 있겠다. 어쩌면 이 자그마한 만두가게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밤 공기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맹경복의 가슴엔 만두 하나하나에 담을 열정이 가득 차올랐고 안영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아직 강명자와 다른 가족들에게는 비밀스러운 기류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중소의류회사에 대한 투자 지분을 늘려가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민기는 이미 이 회사에 입사한 상태였고 사장 역시 구단수가 가져올 자본에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기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구단수와 맞부딪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사무실 한편 구단수가 가져온 서류를 살피던 서민기가 갑자기 서류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도대체 구단수는 얼마나 지분을 갖겠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인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제이스 패션 다 휘어잡은 것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쫓아온 이유가 뭐냐? 그 목소리엔 날선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구단수는 겉으로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내면에서는 서민기의 저기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제이스 패션 내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새로운 라인 만들 때 형 같은 사람이랑 하면 진짜 든든하다고 생각했어.
같이 하면 이득이잖아, 서로. 서민기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며 함께 성장하겠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그런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틀어진 사이였습니다. 시너지? 내 눈엔 그냥 네 힘에 내가 끌려가는 그림밖에 안 보여. 그래도 말인데 이번엔 옛날처럼 안 물러서 내 방식대로 꼭 성공할 거야. 구단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서민기가 팀장으로서 보여줬던 추진력과 끈기를 잘 알기에 지금의 반발심도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혹독한 경쟁자였기에 동시에 동반자였기에 알아. 형이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근데 나도 형이 여기서 망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다시 실력 증명하면 나도 기쁠 거야. 서민기는 아무 말 없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화를 참으며 그러나 동시에 이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욕망이 꿈틀댔습니다. 어쩌면 구단수를 발판 삼아 더 높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교차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경쟁심 그리고 미묘한 동지애까지 한 번에 떨쳐낼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회사 복도를 지나는 동료 직원들은 두 사람이 있는 사무실 앞을 지날 때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서민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꼭 승자가 되고 말 거야. 그 결심이 얼굴에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구단수 또한 그 결심을 느꼈는지 쓰린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을 나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남겨진 서민기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야망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구단수와 맹공이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행복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와중에 웨딩 준비까지 겹쳐 둘 다 밤낮이 뒤바뀔 만큼 바쁜 나날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단수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직접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회사 디자인실에서 비밀스럽게 완성한 드레스를 들고 구단수가 맹공이를 불렀습니다. 맹공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바라보다가 드레스를 잡아채듯 꼭 끌어안았습니다. 단수야, 이거 진짜 예술이다. 어떻게 이런 드레스를 만들었어? 네가 입을 거니까 가장 멋지게 만들어야지. 난 네가 있기에 뭐든 할 수 있었어. 그 말에 맹공이는 울컥해졌습니다. 예전부터 힘든 상황이 많았지만 구단수와 서로 의지하며 견뎌낸 세월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제야 진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됐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고마워, 단수야. 이렇게까지 해줘서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괜히 걱정도 되고 이 행복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도 들어. 그 말을 들은 구단수는 맹공이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드레스가 구겨질까 신중했지만 순간의 감동이 더 커서 살짝 팔로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늘 같이였잖아. 이젠 진짜 가족 되는 거니까 내가 더 책임지고 지켜줄게. 맹공이는 떨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매만지며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라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구단수는 그런 맹공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걸어온 길 끝에서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구단수가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를 두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평소에도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웨딩드레스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은 단수 상무님이 진짜 금손이시네요 라며 떠들썩했고 맹공이는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둘은 곧 있을 결혼식 외에도 신혼집이나 혼수 준비 등 챙길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집중하며 꿈 같은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잡고 돌 때마다 흩날리는 레이스의 우아함에 맹공이는 자신이 공주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젠 진짜 실감나. 나 결혼하는구나 단수야. 나 또 울 것 같아.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등을 살포시 쓸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괜찮아. 마음껏 울어. 앞으로는 기쁠 일만 있게 내가 옆에서 잘할게.
그 한마디에 맹공이는 다시금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구단수의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그토록 큰 안정감을 주게 된 건 아마 힘든 시간을 버텨온 오랜 세월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사랑과 신뢰를 더욱 단단히 쌓아 올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곧 다가올 결혼식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친 맹공이는 회사 로비를 걷다가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서민기였습니다. 한때 팀장과 계약직 사원이라는 어색한 관계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자 맹공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드레스 피팅했나 보네. 너 입은 드레스 진짜 예쁘더라. 맹공이는 약간 쑥스러웠지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해요, 서 팀장님.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민기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살짝 피했습니다. 그가 맹공이를 바라보는 눈동자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과거의 맹공이에게 품었던 호감과 사랑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움이 컸습니다. 결혼까지 하다니 이제 단수가 너 제대로 꽉 잡았나 보지.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씁쓸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서로가 과거를 정리했다고 생각했기에 맹공이는 심한 불편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요즘 정신이 좀 없어요. 결혼 준비도 그렇고 일도 많아서요. 서민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맹공이가 자신을 흠모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건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던 네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다행이다. 나도 너랑 단수 보면서 생각 많이 했어. 그땐 미안하단 말도 못했고. 맹공이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버렸기에 원망 대신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부족한 점 많았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운 일들도 많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요. 서민기는 허탈한 듯 그래도 한편으로는 웃음이 번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길을 가라. 내가 감히 뭘 말하겠냐는 생각과 함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미련이 사라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튼 결혼 축하한다. 잘 살아. 맹공이는 가슴이 조금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뜻밖의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향해 미소 지으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서 팀장님. 서 팀장님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양측 모두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더는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 보였지만 묘하게 편안한 공기가 형성됐습니다. 서민기는 한 발 물러서서 로비를 떠났고 맹공이는 다시금 가슴을 다독이며 다가올 웨딩데이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진짜 신부가 된다는 사실에 설렘이 커졌지만 한때 복잡했던 서민기와의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었다는 느낌에 마음 한켠도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구단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가 문득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긴장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되뇌었습니다. 반면 맹공이는 따로 마련된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매만지며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기보다는 수수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준비됐습니다. 온 가족과 친지 그리고 소중한 지인들이 모여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예식장을 가득 채웠고 꽃으로 장식된 공간은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드디어 주례가 시작되자 구단수와 맹공이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고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공희야, 괜찮아?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단수야, 아직도 실감이 안 나. 근데 좋아. 우리 진짜 결혼하네. 구단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맹꽁이 인형을 꺼내 건넸습니다. 맹꽁이 역시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맹꽁이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두 인형은 예전부터 두 사람이 서로를 부르던 별명처럼 서로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맹꽁이 인형 기억나지?
우리 둘 이어준 거잖아. 언제든 서로 지켜주자고 약속했던 거. 맹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하객 쪽에 서 있던 서민기가 미소를 띤 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눈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갔지만 지금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맹공이는 마음속으로 고마워요. 서 팀장님이라 되뇌었습니다. 한편 맹경태도 제복 차림이 아닌 정장을 입고 식장 한켠에 서서 살짝 울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사회자가 가족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부탁하자 맹경태는 무대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이야, 이렇게 예쁜 신부 된 거 보니까 아빠 마음이 벅차다. 이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제발 웃으면서 살아. 순간 맹공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역시 아버지에게는 늘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맹경태가 눈시울을 붉히며 오래오래 행복해라, 알았지? 라고 덧붙이자 맹공이는 간신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례가 마무리되고 축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줄게, 공이야. 맹공이는 그 손길에서 따뜻함과 안전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 행진을 할 때 하객들의 열띤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어딘가 구석에서 황 회장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흐르는 눈물을 재빨리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한 축제가 되었지만 구단수와 맹공이에게는 무엇보다 가족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축복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하객들이 한 명씩 찾아와 행복하게 살아라 며 격려의 말을 전했을 때 두 사람은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긴 하루의 의식이 막을 내리려 할 즈음 구단수와 맹공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식장을 마무리하고 양가 가족과 지인들이 뒤풀이 준비를 하는 사이 맹공이는 화장실로 가려다 갑작스러운 울렁임을 느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아 손으로 입을 막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로비에 서 있던 맹경태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공이야,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 숨을 고르며 가까운 구석에 몸을 기대자 구역질이 또 치밀어 올랐습니다. 맹공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까스로 진정했습니다. 맹경태는 무언가 직감한 듯 진지한 얼굴로 딸을 살폈습니다. 설마 또 임신한 건 아니겠지? 맹공이는 숨을 몰아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임신했을 때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맹경태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기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좋아하기엔 아직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병원에 가자며 맹공이를 부축했습니다. 설마 또 임신한 거 아냐? 일단 병원 가보자. 괜히 더 심해지면 안 되니까. 단수한텐 내가 얘기해 놓을게. 맹공이는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는 없기를 바랄 뿐이었지만 속이 뒤집히듯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식장을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맹경태는 운전을 서두르며 거듭 물었습니다. 괜찮아? 뒤에 물 있어? 라며 애를 썼고 맹공이는 곁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결혼식 직후부터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진료실로 들어갔고 간호사가 상태를 점검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로 확인하실 거예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맹공이는 긴장된 표정이었고 맹경태는 옆에서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혹시 진짜 임신이면 어떡하죠? 저 아직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게 왜? 애가 찾아왔으면 좋은 일이지. 근데 너 건강부터 챙겨야 하니까 결과부터 보자. 맹공이는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기 무섭게 새로운 사건이 닥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묘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임신과 출산을 겪어본 그녀이기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곧 의사가 들어와 초음파 검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맹공이는 숨도 크게 못 쉬며 혹여나 잘못된 게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맹경태도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가 어때요, 선생님? 하고 물었습니다.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짧은 대기 시간마저 길게 느껴졌습니다. 맹공이는 구단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인사도 못하고 왔는데 뭐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지. 하지만 아이가 찾아온 거라면 이것 또한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맹경태는 딸의 손을 놓지 않으며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스스로 달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곧바로 병원에 간 맹공희와 뒤늦게 달려온 구단수는 함께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가 2명 보이네요. 쌍둥이 임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맹공희와 구단수는 동시에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쌍둥이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구단수는 조심스럽게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작고 희미한 2점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듯 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2명인 거죠?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맹공이는 어쩌면 좋아하며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구단수는 그런 그녀를 얼른 안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 괜찮아를 반복했습니다. 맹경태는 복도를 서성이다가 의사가 나온 것을 보곤 궁금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구단수가 아버님 쌍둥이래요. 라고 속삭이자 맹경태는 이게 무슨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쁜 마음도 컸지만 갑작스러워서인지 놀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구름이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임신이라니. 그것도 쌍둥이. 맹공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임신이란 언제나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이미 엄마가 된 그녀에게 이 기회는 또 한 번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몸도 마음도 더 힘들겠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구단수는 맹공희의 손을 꼭 잡고 의사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건강에는 문제 없는지, 혹시 위험 요인은 없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등. 마치 모든 답을 지금 당장 들어야만 직성이 풀릴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의사는 한결같이 차분한 목소리로 너무 염려 말고 규칙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다 도울게. 절대 혼자 힘들게 안 둘 거야. 맹공이는 그런 구단수의 말에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상태였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감사와 사랑이 묻어나왔습니다. 결혼식 직후부터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2사람 모두 운명처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 맹경태는 슬며시 미소 지으며 2사람 뒤를 따랐습니다. 한편으론 걱정도 됐지만 앞으로가 더 행복해질 거라는 작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맹공희와 구단수는 이미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고 이제 태어날 2아이까지 합쳐 더 단단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저녁 하늘 아래 맹공이는 배를 살짝 만지며 무언의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낼 거야. 그리고 구단수는 그 옆에서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같이 키우자. 우리 뭐든 해낼 수 있어. 쌍둥이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맹공이는 출산 준비를 위해 여러 서류를 챙기러 산부인과 접수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구름이를 출생 신고했던 이력이 있어 전산 기록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단수도 동행했지만 은근히 행정 절차가 복잡해 둘 다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창구의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잠시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전산엔 아이 아버지가 구단수 씨로 되어 있거든요. 구름이 말씀하신 거 맞죠? 근데 예전에 다른 서류에는 아버지가 서민기 씨라고 돼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맹공희와 구단수는 동시에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본래 아이가 서민기의 성을 따라 서구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전산상에는 아버지가 구단수로 기록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서류에는 서민기 씨가 아버지로 되어 있었을 텐데요. 간호사는 곤란한 듯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록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스템 착오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이름이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상으로는 구단수를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맹공이는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민기와 억지로 결혼해 아이를 낳았던 일, 마음속 깊이 구단수를 좋아했던 시절, 복잡했던 그 시기. 혹시 마음속으로 이미 구단수를 구름이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황당하지만 어쩐지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단수야, 이게 무슨 뜻이야? 맹공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겹겹이 쌓인 감정들이 왈칵 쏟아져 나오려 했습니다. 구단수는 당황했지만 우선 그녀를 다정하게 달랬습니다. 공이야, 너무 놀라지 마.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그러나 맹공이는 이미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병원 복도를 빠져나와 한적한 계단 쪽에 앉자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 나도 모르게 너를 그때부터 구름이 아빠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시스템 오류인데 내가 괜히 감정만 흔들리는 건가? 구단수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맹공희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사실 그 역시 서민기의 아이를 맹공이가 낳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 오류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안도감 혹은 기쁨마저 느껴지는 모순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공이야, 괜찮아.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키울 거잖아. 바꿀 거 있으면 정리하면 되는 거고 너무 마음 쓰지 마. 맹공이는 고개를 파묻은 채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했습니다. 이 낯선 해프닝이 단순한 시스템 착오였다면 그저 흘러가는 사건 중 하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우린 이렇게 이어져 있었구나 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맹공이가 선택했던 길과 상처들도 함께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다시 걸어 나올 때 간호사는 조심스레 정정 서류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구단수는 네, 고맙습니다라며 수고를 요청했고 맹공이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다시 서류를 챙겼습니다. 쌍둥이를 품은 채 또다시 파고드는 과거의 그림자. 그러나 이번에는 구단수가 곁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황 회장은 여전히 병세가 완전히 나아지지 않은 상태로 요양 중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구단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나 이미 세상을 떠난 구혜준의 모습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오드리는 황 회장의 곁에서 조용히 간호해주며 가끔 담요를 정돈하고 약을 챙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지만 이제 둘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내 고집 때문에 아들도 손자도 다 잃을 뻔했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오드리는 천천히 황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마음 여셔서 다행이에요. 단수랑 공희 씨, 그리고 구름이랑 쌍둥이들까지 정말 예쁜 가족이에요. 회장님께서 힘내셔야 그 모습 오래 지켜보실 수 있잖아요. 황 회장은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면서도 어느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혜준아 하고 중얼거리더니 다시 한번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때 너랑 그 여자를 막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 결국 내가 내 손으로 자식을 놓아버린 거야. 오드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혜준을 잃고 떠돌아야 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황 회장을 탓하기보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짊어져 온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지금 와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수에게도 제발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힘든 일 겪고도 잘 버틴 아이잖아요. 황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젠 그 애한텐 따뜻한 할머니가 돼주고 싶구나. 혜준이한텐 못해준 사랑 그 손자한테라도 주고 싶어. 오드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황 회장의 손을 힘주어 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 풀고 가세요. 단수도 공희 씨도 회장님 원망 안 할 거예요. 병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와 황 회장과 오드리의 모습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황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내 옆에서 간호해줄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참 어리석었지. 오드리는 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황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이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줬던 일이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간간히 새소리가 들렸고 시간이 흐르는 소리마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황 회장은 과거 구혜준과 구단수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다정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그 작은 고백이 앞으로 가족들을 다시금 묶어줄 희망이 되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오드리는 그런 황 회장 곁에서 힘이 되어주려는 듯 변함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히 미래를 향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맹공희의 배는 어느새 만삭을 넘어 출산 임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구단수와 온 가족은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맹공희가 진통을 느껴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날 모두가 숨죽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히 세상에 태어났고 쌍둥이라는 말 그대로 두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온 맹공희는 지쳐 보였지만 얼굴엔 눈부신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구름이를 안고 달려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진짜 고생했어. 맹공희는 헛헛한 숨을 고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감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역시 동생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아기 동생하고 옹알거렸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맹경태와 강명자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정말 맹공희가 온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한편 교도소 수감이 결정된 강진아와 한성민은 서로 다른 감방에서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법 자금을 조성한 뒤 빼돌린 횡령과 배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났고 결국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도도그룹을 호령하던 시절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강진아는 감방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초한 최후를 곱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민기는 구단수가 인수한 회사에서 이사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일들을 겪으며 과오를 깨닫고 지금은 선의의 경쟁자로서 구단수에게 협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앙금보다는 미래의 성장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엔 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제대로 성장해보자는 거예요. 저 진짜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구단수는 그런 서민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해보자. 짧은 말 안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맹공희가 퇴원할 즈음 온 가족이 아기들을 보러 병실에 모였습니다. 황 회장도 오드리의 부축을 받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쌍둥이를 안고 있는 맹공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황 회장이 낯설게 바라보고 있자 맹공희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내보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님, 아이들 좀 보실래요? 예쁘게 태어났어요. 황 회장은 오랜만에 보는 손자 손녀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을 조심스레 내밀어 아기 손가락을 만지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때 원수라며 분노하고 모든 걸 빼앗으려 했던 상대의 딸이 이제 자신을 할머님이라 부르며 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태어났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짧은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병실 안을 따스하게 물들였습니다. 맹공희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실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서민기도 옆에서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슬쩍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과거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이까지 함께 셋이 된 아이들에게 온 식구가 관심과 사랑을 쏟는 광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감동적인 그림과 같았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고난과 대립은 지나간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아픔을 겪으며 성장했고 결국 한층 성숙해진 자세로 서로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맹공이와 구단수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훗날 이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서로를 빛나게 해줄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이들의 미소가 병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갈등도 아픔도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그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한 행복을 만끽하며 다가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